말 그대로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예.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돈을 받고 어떤 관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얼마만큼 불법적인 일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미성년자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인정이 되고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것은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네. 성관계를 하면 불문하고 처벌하는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되면 성적 자유 결정권을 가지는 걸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투표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 19세까지 왜 성적 자유 결정권을 왜 인정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만 16세 정도, 유럽과 미국에서도 16세, 18세, 북한도 15세입니다. 되게 수많은 남성들이 이제 지식인 같은 거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자기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는데 뭐 이제 잘 몰랐고 그 밑에 변호사분들이 이제 답변을 다 달면서 이렇게 해서 무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 받았다. 그렇다면 그 남성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 여성 아동 청소년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매매에 시달리다 또래 학생들에게 살해된 사건이 모텔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알고 보니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6살 선생님 방금 인사하지 않으셨어요? 고등학생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장난이지 뭐 좀 부족하니까. 벤츠남님 아니세요? 그럼 핸드폰 잠깐 보시죠. 왜요? 에? 핸드폰 좀 잠깐 보여주세요. 아니 저기요. 아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10대들 이렇게 해서 돈 주고 만나는 거 불법이에요. 그거 저예요. 누구신데요? 저희 방송국인데요. 예예. 일단 내가 들어보세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남자들이 성매매 너무 많이 하잖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세상 때 모든 그런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 젊은 남들이 좋긴 하잖아요. 거의 딸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나이도 안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도망 나온 애들이에요. 계속 부모의 가정폭력이나 유기방임이나 친족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근데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아이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성인들이 잘못하는 일. 이게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뭐 핸드폰 앱이라던가 SNS를 다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십 개예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어요. 새벽이건 밤이건 아침이건 성매수 남성들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쏟아지거든요. 어떤 음담패설이나 성매매 제안 뭐 그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고.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돈 필요하니? 너 지금 어디니? 써줄까?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성적인 말들을 계속하는 거죠. 성매수나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죠. 네네. 사실 잠재적 범죄자이고 네. 지금 현재도 범죄자이기도 하고. 네, 제한하는 그렇게 것만으로도 이제 그죠.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네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기소침하거나 음침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평범해요. 예. 얼굴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제 내뱉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10대의 성을 산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예를 들어서 아, 저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혹은 이제 답이 없으면 계속해서 종용을 해요. 돈을 올려요.
10만 원 줄게, 15만 원 줄게.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쓸 마스크를 내가 가지고 간다거나 민증 확인을 하지 않는 어떤 모텔로 나를 유인한다거나 엄마나 이모한테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 계속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채팅을 하는 친구들이 뭐 특별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물론 가출 청소년이라거나 이렇게 뭐 용돈이 조금 필요한 당장 뭐 쉴 곳이 없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남성들의 요구에 조금 더 현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 아이들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뭐 인성 여부와 비행 여부를 떠나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들한테 이용을 당해서 성착취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성매매의 당사자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예. 내가 이거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런 그 돈을 받고 어떤 관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얼마만큼 불법적인 일인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미성년자니까요. 이게 어떻게 성매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놓고 법적인 보호장치는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있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뭐 아청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아청법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팅 앱을 설치했다. 자발적으로 이 대화에 참여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아이들을 이제 피해자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좀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즉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 그 매수남과 똑같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와는 다르게 무료로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범죄자니까요. 일단은 당사자니까요. 그만한 법률 지원이 지금 안 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죠? 하은이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발적으로 한 거 맞고.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370개 단체가 모여 있는데요.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하은이의 경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처벌이 안 됩니까? 하은이 같은 경우에 자발적인 성매매로 봐서 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돼서 그 성매수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성매매했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했냐라고 해서 기각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13세에서 2개월이 넘어서 네, 그 네. 13세로 보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인정이 되고요. 이 하은이는 이 당시에 13세에서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봐버린 거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것은 네, 그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네. 성관계를 하면 불문하고 처벌하는. 그러니까 그 불문하고 처벌하는 건데 13세 이상이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걸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보다도 더 낫네요. 예, 참 답답한 게 청소년들 투표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 19세까지? 왜 성적 자기결정권 이렇게 넓게 인정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만 16세 정도가 통설적 견해이고 네.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롭다고 알려진 유럽과 미국에서도 16세, 18세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15세입니다. 네, 사실 이게 성적 결정권이라고 지금 좋게 포장은 해놨지만 이 성적 결정권을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범죄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폭넓게 보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건데 지금 방금 대상 청소년이라 그랬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겁니까?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네. 분류를 하는 거군요.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청법에서는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이나 뭐 알선이나 뭐 강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성관계에 이른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네.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보고 그거 이외에 좀 봤을 때 이거 SNS 나눈 거 봐서 이건 좀 자발적이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예.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지금 수사를 거의 받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그 아청법에 보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형사 처벌에 준하는 소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년 재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예. 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 들어가게 되는데 네. 아주 가혹한 경험을 하는 것이 여기에 가면 자기에게 그 성매매를 하라고 했던 종용했던 그 가해자들로 볼 수 있죠. 예. 그 사람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된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 소년분류 심사원 안에서도 약간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절도한 예, 아이도 예. 올 수 있고 네. 집단 폭행한 아이도 올 수 네. 있고 그 아이들과 다 같이 뭉뚱그려서 그냥 나는 위탁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 걸레다, 꽃뱀이다. 더러운 아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되고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얘가 그거에서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실제로 문제가 본 사례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을 상대로 신고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정확히 잘 예. 보셨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어떤 아동 청소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착취가 있었고 예.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께 숨겼죠. 네.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나서 부모님 그걸 알게 되었는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자발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 아이가 피의자처럼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임신한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그 가해자는 굉장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잡아내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아이를 출산해서 자기 동생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갈갈이 찢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런 것에도 지금 예외 없이 대상 청소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른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 이렇게 아동의 성을 산 어른들은 법정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처한다. 그러니까 법정형인 거죠. 근데 실제로 선고형은 이거에 미치지 않게 심지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까 전에 그 통계에서 예. 보셨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기소유예 이유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뭐 이 가해자는 나이가 어린 창창한 청년이라서 우리 사회가 조금 한번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식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어서 선처가 필요하다라던가 아니면 초범이다. 반성물 많이 제출했다. 이런 식의 이유들이 달려 있으면서 아동의 성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처럼 조사를 받고 예. 소년 재판에 회부가 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2차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재판에 나온 아이들, 제가 직접 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판사님께 그 소년 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재판 법정에 가면 판사님께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 네.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왜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예, 아까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예. 이 문제가 왜 심각해졌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씩 두 대씩 다 스마트폰을 갖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속을 통해서 이게 좀 해소가 되기에는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지 이미 몇 년이 되었어요. 예. 지금도 인터넷에 보시면 소개팅 앱 네, 아니면은 익명성이 보장된 그 대화 채팅 예, 앱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예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아예 거기에 들어갈 때 본인의 소개에 그런 거를 맞춰서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을 굉장히 집요하게 하고 뻔뻔하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유명한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던가 뭐 지식인이라던가 이런 데에 이 아동 청소년이 내가 지금 궁박한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올리기만 해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동의 성을 살겠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착취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바꿔서
처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을 예. 삭제하고 예. 이 아이들은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자, 도닥이자라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사위 그 제2소위에 막혀서 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지금 공대위가 꾸려진 것은 2015년에 어떤 만 14세 청소년이 이 성착취에 놓여 있다가 성인 남성이 놓은 그 수면 마취대로 사망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꾸려진 것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투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유럽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동 성매매라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고요. 네. 그냥 아동 성착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다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잘 안 되는지 그 혹시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서 정말 예. 꼭 하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나 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에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용기 내서 전화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분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한 오지랖을 부려주시고 용기 내주시고 알려주시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선한 오지랖이라는 말은 제가 꼭 명심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이 무단횡단하고 이러면 차에 치였을 때는 그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속 운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게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